안녕하세요. 홍현실입니다. 끝장뉴스 프라임. 오늘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끝장뉴스 인터뷰부터 시작할 텐데요. 한남동 관저 앞 그리고 정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김남주 변호사님인데요. 탄핵 전국 속에서 윤석열 탄핵, 윤석열 파면, 윤석열 체포를 외치는 변호사님 한번 모셨는데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남주입니다. 네, 1인 시위를 며칠 동안 하신 거예요, 변호사님? 지금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오늘 화요일이죠. 네네. 네, 지금 7일째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저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변호사들도 있고 법학 교수나 법학 박사님들도 같이 하고 계세요. 아, 그런가요?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윤석열 체포 변호사단이라고 해서 변호사 한 30여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소속의 교수님들 네. 이 둘이 같이 콜라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윤석열 탄핵 전국 속에서 사실 변호사님들의 이 법조계의 조언들이 사실 많이 궁금한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게 많아서 오늘 변호사님께 여러 가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네. 지금 사태에 대해서 뭐 제가 그런 권력 기관에 있지는 않았지만 네. 국민들이 바라보기엔 참 법조인들이 상식과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좀 송구한 마음이고 좀 법조인으로서 얼굴 들고 다니기가 조금 창피한 그런 시절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한 탄핵 선고가 네, 있었는데요. 기각이 5명, 네. 그죠? 각하가 2명, 네. 인용이 1명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 부분 먼저 혹시 예상을 하셨던 부분인가요? 아마 기각될 것 같다라는 뭐 그쵸. 인용 가능성도 생각해봤고, 근데 기각 네.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 이런 생각을 예. 해봤는데요. 그 탄핵 결정을 보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네네. 위헌적인 것이냐. 그렇죠. 예. 그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5분은 위헌적이다 이렇게 결정을 그렇게 본 하셨거든요. 거고. 나머지 3분은 이제 그중에 2분은 아예 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판단조차 하지 판단이 않았고. 없었고,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은 그 위헌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결정을 네. 내렸는데, 그래서 그 3분이 지금 각하 또는 기각 중에서도 위헌성이 없다는 기각이어서 조금 불안한 상태, 그런 점은 좀 엿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각 중에서도 위헌성을 인정하신 분들이 중대성을 왜 그렇게 약하게 판단을 했을까? 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대한 위헌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은 좀 유감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각하를 한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뭐 의결 정족수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네. 해서 각하를 한 것 같고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각 결정을 한 네. 김복형 재판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10일 동안의 그 고민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네, 뭐 이렇게 보지 않았나. 네, 뭐 상당한 기간 동안 거부를 했다면 네. 위헌성이 충족되겠지만 네. 그러한 임명하지 않은 상태가 네.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법률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 민법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물을 납품하기로 했어요. 네. 5일 뒤까지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납품이 안 되면 바로 해제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계약 상대방이 네. 이거 납품을 빨리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한번 더 하고 네.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해제를 하는 그런 법리가 있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이행지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때 상대방이 이제 공급해야 되는 입장에서 나 이거 공급 못 하겠습니다.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굳이 이거 공급해 주세요라는 말을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행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 한 번 더 해주세요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임명 안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맞아요. 표명했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 그런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냥 그 상태로 이미 임명 거부 의사가 명백해졌다. 예. 보고
그러면 그것이 위헌성이 있냐 없냐로 네.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저랑 같이 오늘 점심 때 1인 시위 하셨던 그 헌법 전공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아, 네. 그분이 자기가 로스쿨에서도 강의하시는데 헌법에서 이런 답안을 내면 점수도 나갈 수가 없다. 이건 법률 문서가 아니고 법률 논리가 없는 그런 결정이었다. 네, 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법 논리에 좀 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분은 결론을 맞춰놓고 법 논리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무리하게 자기도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낸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좀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목적 의식적인 나오시는군요. 목적 의식적인 그런 이유를 쓰지 않았는가. 그 변호사님께서는 기각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결정문을 썼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는 네, 의견서를 네, 썼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 30년 이상 재판을 법률신문을 담당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법리는 아주 대법원에서 명확한 그런 법리거든요. 네. 모를 리가 없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네, 네. 그분의 그 김복형 재판관의 이유는 누구도 지지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결론을 맞춰놓고, 그러니까 결론이 그분과 맞는 사람이면 지지하고 아닌 사람이면 비난하고 그럴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내리지 않았는가. 변호사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중에 불안하다라는 단어가 네. 저를 불안하게 합니다. 근데 일단 그 여당에서는 어제 이 한덕수 총리의 결과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기각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아무튼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도 이제 연결지어서 각자의 그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불안하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더 말씀 한번 네네네. 드려볼게요. 이 각하 두 분도 있는데 네. 그 각하를 의견 내신 분이 아주 법 논리에 벗어난 건 아니에요. 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맞아요. 네, 그 두 분이 그러한 입론을 그런 논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왜 굳이 아주 극보수적인 두 분이냐? 예를 들어서 뭐 이미선 재판관이 네네. 그런 논리를 채택했다고 하면, 그래서 각하 의견을 냈다고 하면 네. 그건 이 사람의 법률 양심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각하 의견을 냈구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의 패턴을 봐오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마도 친윤석열적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두 분이 굉장히 소수적인 학설을 가지고 네. 각하 의견을 냈단 말이죠. 네. 그것은 아마 결론을 갖고 자기 논리를 갖고 오지 않았을까. 결론을 이미 내놓고 논리를 갖고 오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면 향후에 윤석열 재판에서도 결론을 지어놓고 논리를 갖고 오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굉장히 위험하겠다. 그런 점이 조금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5대 3으로 갈릴 수도 있다. 윤석열 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그걸 뭐 단정 짓는 건 아니고요. 그 조한창, 정형식 그 두 분은 그래도 소수설이나마 법 논리가 있는 걸 끌고 오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의 파면 사건은, 탄핵 사건은 법 논리적으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그래서 소수적인 견해를 아무리 취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결론에 맞는 법 논리를 과연 갖고 올 수 있을까? 나중에 이제 역사에 아니면 자신들의 제자건 같은 그렇죠. 법률가들 예. 앞에서 나는 그것은 나의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한 것이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그런 견해를 취하는 법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을 보면 아무리 소수설을 택하더라도 기각이나 각하로 가기엔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거니까. 왜냐하면 전 국민이 이걸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군인들이 증인입니다. 군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둘이 다 결론을 낸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유리하게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그에 맞는 법 논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다만 이제 그분들은 30년 이상 재판한 엘리트 판사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희한한 구석에 있는 법 논리를 찾아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엄청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은 어제 한덕수 총리의 이 기각 판결을 두고 약간 이런 우려를 보이시는 이제 법조계라든지 정치 쪽 분들이 계신 거거든요. 저는 한 열흘 이상 전부터 5대3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늦어지는 거다. 네, 지연 이유를 다른 분들은 뭐 법리적인 쟁점이 많아서 그렇다. 그다음에 법적 하자가 없이 꼼꼼하게 의견서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하나 8대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득하는 과정이다. 초반에는 그런 의견이 많았죠. 뭐 소수 의견이나 별개의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는 거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30년 이상 재판하신 분들이 그런 쟁점들을 정리하는데 며칠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한 2, 3일 정도 지연되는 거는 알겠는데 1주, 2주씩 지연되는 건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이게 지연되고 있을까는 다른 이유를 좀 우리가 한번 추론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몰라요. 다 이건 이제 자기 추론입니다. 추론이고 해석인데, 근데 이제 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그냥 뭐 제가 한 열흘 전부터 생각했어요. 그냥 뇌피셜이었지만 네. 어제 결정문을 보면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어떤 가능성이죠? 5대3으로 싸우고 있을 가능성. 5대3의 가능성이 대치하고 있을 가능성. 제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군요. 일각에서 일부러 소수의 어떤 재판관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을 일부러 늦추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가설인가요? 저는 뭐 이제 내일 이재명 대표 네. 재판 판결이 있는데 그거 이후로 뒤로 늦추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걸 대놓고 재판관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A라고 얘기하면 그 의도가 뭔지를 네. 미루어 사람들이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다른 이유를 대면서 뒤로 늦출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26일 뒤로 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나 뒤로 미뤄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뭐 이 기록을 더 봅시다, 이 쟁점에 대해서 더 얘기해 봅시다, 뭐 그러면서 시간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며칠이지 이렇게 길게까지 늦추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도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의도로 늦출 수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가능성은 늦출 있다.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사건은 14일 만에 이제 결정이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2월 25일인가요? 26일인가 종결했으니까 거의 한 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길어질 만큼 이재명 대표 재판을 보고 가자고 할 만큼 늦추기는 되게 어렵지 않겠는가. 그 이유 때문은 아닐. 그걸 이유로 늦추려고 노력했겠지만 여기까지 늦추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의견이 대치돼서 이제 모으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5대3으로? 저는 가능성은 아마 이제 5대3이라고 한다면 그게 설득돼서 넘어가고 의견을 바꾸기는 그렇죠. 재판관들은 뭐 자기 법 논리가 확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왔을 때 주문, 그러니까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 어느 편에 설지는 모르지만 만약 인용이 5라고 했을 때 거기에 서게 된다면 6명이 돼서 이제 탄핵 인용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주문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5 측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그냥 가능성입니다. 그런 가능성이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권한쟁의 사건에서 위원 8명 일주로 위원 그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그 결정이 기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권한대행인 한덕수, 지금 최상모, 그다음에 지금의 한덕수 이분들이 그걸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명하라고 헌재가 얘기했는데 임명 안 하고 있으니까 임명 곧 하리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임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임명 가능성이 없어지는 때가 되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만약 5대 3인 상황이라면. 네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을 그죠. 임명이 안 된 상태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임명이 안 된 상태면 임명 안 될 것이 확실해지는 시점. 뭐 예를 들면 4월 첫째 주가 지나면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돼도 네. 그분이 변론 절차 갱신해 가지고 그 2명 네. 이미선 문영배 퇴임 네. 전까지 결정 판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의미가 없어지는 때 그러니까 네. 아마 4월 4일이나 네. 다음 주 금요일이죠. 그쯤이 지나면 이제 마은혁 없이 결정을 낼 것 같고, 예, 그 전에 선고가 된다면 그 임명이 된다면 변론 재개해서 변론 절차 갱신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평의해서 선고를 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모든 게 과정이고 요번 주 금요일 날 선고일이 지정된다면 5대 3이 아니고 지금 6대 2라든가 그렇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내일 오전 정도에 이제 선고일 공지가 네. 뜨면 인용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인용 가능성이 꽤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내일 오전에 나와야 아마 금요일 날 선고를 지금 할 거거든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변수가 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변수들이 생기는 건데 네. 그러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네. 일단 헌재에서는 임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때도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그 부분도 이제 뭐 다시 재탄핵을 한다든지 따져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렇죠. 지금 한덕수 총리가 어제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출근길에 기자가 물었는데 답변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네네. 그날 11시 10분인가에 대국민 담화했는데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에 다른 내용이었죠. 아무런 예. 언급이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예. 지금 6시가 넘었으니까 오늘 임명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임명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의사가 거의 명확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권한쟁의 결정이 최상목 그분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고 권한 대행에게 계속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 권한쟁의 결정을 계속 안 따르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게 네. 계속되고 있는 거고 또 헌법상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의무를 지금 위반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고 이것은 지금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대한 위반이다. 네. 그리고 누가 판결을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 헌법재판소 결정을 누가 따르겠으며 윤석열 대통령 결정에 대해서도 따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기는 안 따르는데 국민들한테는 따르라고 그러고 남들에게 다른 공무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에게는 따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법리적으로 보면 저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탄핵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인데 재탄핵을 하는 것이 맞겠다. 네, 맞겠다는 생각인데 이제 그것이 뭐 정무적으로 바람직한지 그다음에 국민 정서랑은 어떤지 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네. 네. 뭐 재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 정부 쪽에 있는 뭐 다시 뭐 새 권한대행 또 다른 네. 권한대행들이 임명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맞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근데 그거는 확실하진 않은 게 우리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을 했는데 네. 그 뒤에 최상목 대행도 여전히 3명 임명 안 하겠지 했지만 2명을 임명을 한 거잖아요. 아, 네. 네. 2명 임명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했지만 2명은 임명하고 네. 네. 그래서 재판이 그래도 진행이 된 거예요. 그 한덕수 탄핵의 효과는 저는 꽤 있었다.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 윤석열 재판은 진행이 안 됐겠죠. 예.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다시 탄핵하고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도 헌법재판소 결정 한 4주간 안 지켰거든요. 예. 그것으로 탄핵을 한다면 그 뒤에 이제 이주호 부총리인데 그분이 임명할지 여부는 예단하기는 어려운 거다. 네,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정무적인 부담감이 크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그 너무 오래 보니까 네. 힘들잖아요.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네. 예. 그 변호사들 시민단체가 네. 심우정
윤석열 석방을 네. 책임지고 퇴진해야 쿠데타와 다름없다 이런 주장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네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변호사들도 심우정 그 검찰총장이 윤석열을 석방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다. 네. 첫 번째는 그냥 구속돼 있는 피고인이 아니고 내란범이에요. 그렇죠. 네, 매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내란범을 석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판단을 했어야 되고 그냥 1심 법원에서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거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네. 국회에 나와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네. 발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심 판단 안 받겠다. 그렇죠. 이것은 검찰의 고유한 권한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저는 매우 오만하고 법률 위에 있는 듯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자리는 법률과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이고 그거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윤석열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네. 예, 상급심에서 신중한 판단을 다시 받아봤어야도 불구하고 네.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 그것은 매우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규탄하는 것이고 심우정 총장이 과거 지금까지 검찰총장 하면서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게 편향되게 특히 김건희 그쵸.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 네. 불기소 처분이라든가 네. 매우 특혜성 결정들을 많이 내려줬었는데 네. 그리고 내란 과정에서 과연 동조라든지 주요 임무 종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도 사고 있는데 윤석열을 풀어준 거는 내란의 현재 가치 잔당이라고 할까요? 내란이 아직 진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지금 저는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요.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하라고 하는 걸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도 그래요. 심우정 총장도 네, 윤석열 석방해주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항고나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네. 그것이 그냥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냥 자기들의 법리적인 양심적인 결정이 아니고 뭔가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네. 그런 행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만 이상한 게 아니라 네, 네. 국무위원부터 검찰 또 법원까지 네. 이어지는 이 커넥션들이 좀 수상하다, 네.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법기관에서 결정은 굉장히 존중해야 되지만 그 결정이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우리가 네. 항상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법기관들이 예전에 뭐 70년대나 80년대 이런 때는 우리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결정을 네. 많이 해왔잖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옛날 사람인 걸 자백하는 네. 것 같은데 1995년도에 네, 95년도에 전두환 노태우를 네. 그 고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12.12와 네. 5.18에서 학살한 것 내란죄로 내란으로. 고발을 했었는데 그쵸, 예. 서울지방검찰청이죠. 지금 네. 이제 서울중앙지검이랑 네. 똑같은 건데 거기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아, 수천 명을 죽였는데도 국민들 수천 명을 죽였는데도 불기소 처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공한 쿠데타니까 네. 처벌할 수 없다. 마치 윤석열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는 네. 거랑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 서울지방검찰청이 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기들이 국민을 그쵸. 위해서 군림하듯이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라고 호통치듯이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네. 그런 것이 사법기관입니다. 아. 준사법기관인 검찰입니다. 이거 다 네. 연결이 되네요. 헌재, 법원 뭐 그 결과를 정해놓고 검찰까지 그렇죠.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법 기술자처럼 법을 들이대는 이 작태가 계속되고 있다. 근데 그게 95년도에는 그게 95년 6월인가 8월인가쯤 나온
그런 불기소 처분이었는데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네.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막 되고 하니까 그해 12월 달에 서울지방검찰청이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켰어요. 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실패한 쿠데타가 됐는지 네. 6개월 만에 구속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검찰이라는 조직은 자기 무슨 법논리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세력이 어디에 세냐에 아. 따라서 세상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제 생각에는 이런 중요한 정무적인 사건은 그런 정무적인 결론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내란에 동조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계속 감시하고 압박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지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가 아무튼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나와야죠. 당연하게.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지 정치계 뭐 국민들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일단은 저희는 헌법재판소가 구인 체제잖아요. 네. 그래서 구인 체제가 완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필요하다. 네, 그것이 이제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많이 늦어졌으니까 네. 마은혁 재판관 투입하면 변론 재개하고 또 기간이 늘어지는 거 아니냐. 예. 신속한 파면이 필요하다. 그렇게 많은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필요하지만 네. 만약에 5대3으로 갈린 상황이라면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기 그쵸. 때문에 임명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6대2 또는 뭐 8대0인 상황이면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마은혁 재판관을 재판부에 안 넣고 변론 절차를 그렇죠. 제기하지 않고서도 선고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지연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6대2 이상이면 그러니까 파면 결정할 수 있는 정족수에 다다랐으면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 임명하더라도 신속한 결정하고는 배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인 상태거든요. 그렇죠. 위헌적인 상태를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점에서 네. 역시 마은혁 재판관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국회의장이 가처분을 권한쟁의를 신청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국회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서 그거는 똑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당사자 아닙니까? 네. 본인이 이겼어요. 네. 근데 이긴 결정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언제 이행할 겁니까? 지금 이행하지 않는 건 위헌적인 상태고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줘야겠죠. 네.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임명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든지 임명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라고 하면 뭐 웅얼웅얼 하겠죠. 네. 국민들이 그거는 들어야 되는 거죠. 납득하든 납득하지 못하든 임명할지 말지 왜 임명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라도 한덕수 총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예, 그래서 네. 아마도 내일이나 국회를 한덕수 총리가 찾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국회의장을 예방하면서 뭐 국정 안정이 어떻고 네. 민생 안정 뭐 이런 이제 좋은 얘기들만 하고 네. 마은혁 얘기는 안 하려고 할 텐데 그럴 때 우원식 의장이 그 얘기를 불편하지만 그 얘기를 꺼내서 명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 국민들도 왜 안 하는지 언제 할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 얘기를 들어야 어떻게 선고 일정을 잡을지 그게 명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는 한덕수 총리에게 뭐 민주당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이제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지금은 가장 어른이신데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서열이 높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게 준엄하게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압박이 아니고 임명을 명령해야 됩니다. 명령해야 하는 것이다. 그건 헌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명령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얘기로 네. 가보면 민주당이 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네. 이게 최순실 박근혜 그 국정농단 당시의 미르재단에 네. 대해서 이게 되게 적극적으로 가담한 의혹이 있다, 혐의가 있다 해서 고발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최상목 대행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아마 경제수석실에 있었을 네.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미르재단에 관여했다는 얘기가 그 당시부터도 굉장히 얘기가 있었고, 예. 그렇지만 그 뒤에 계속 공무원을 했어요. 네네. 네, 계속 공무원을 하고 지금은 이제 장관까지 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의혹은 있었으나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처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뭐 여럿이 더 할 필요 있겠느냐라고 했지만 지금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여러 단체들에서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수사를 할 거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로 수사하면서 관련된 그 고발인 이 미르재단 관여도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은 정말 지금까지 잘못했던 걸 낱낱이 조사해가지고 좀 단죄를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 뻔뻔해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네. 헌법재판소 결정을 4주 동안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도 왜 안 지키냐는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전혀 얘기하지 않고 전혀 그렇죠. 설득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내가 안 할 건데 왜 어쩔 건데 뭐 그런 깡패 같은 태도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국민들에게 조언해 이렇게 뭐 헌법의 결정에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준수하라고 그래요. 네. 그거는 거의 절대 왕정의 왕이잖아요. 짐은 법 위에 있는 거고 네. 백성들은 법을 따라라. 알겠습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네. 김건희 아, V0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보도돼서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됐을 때 그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쏘고 싶다 이런 얘기가 1차였나요? 1차 네. 체포영장이 집행됐을 때 나도 자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그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총을 쏴서라도 윤석열을 지켜라 이런 얘기로 볼 수 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냥 뭐 감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적절하지 않은 얘기죠. 네. 네, 대통령의 부인이 야당 대표를 그냥 농담으로라도 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그것이 그 경호처라든지 그런 쪽에 메시지가 가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국가기관 뭐 V1, V0 뭐 이렇게 불리고 네. 있는 분이라서 국가기관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본인은 그냥 나 그냥 의미 없이 얘기했어요. 네. 라고 나중에 변명할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안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킬레스건은 김건희가 아닐까. 만약 정말 최악의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했다라고 네. 아마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 네. 굉장히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네. 다시 김건희의 라는 폭탄은 여전히 폭탄이 더 커져 있죠.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그렇죠. 예.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네. 잠복돼 있잖아요. 네. 이 폭탄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바닥의 지지율로 다시 내려가겠죠. 네. 예. 그리고 그걸 속이려고 그걸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계엄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죠. 그 명태균 씨하고의 얘기들이 지금은 잘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네, 파면시켜야 되니까 맞아요. 거기에 집중돼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그 얘기가 수면 위로 계속 올라오겠죠. 네. 폭탄은 점점 커지고 아마 김건희 씨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분이 갑자기 흥분하잖아요. 네. 계엄도 갑자기 막 격분해서 이렇게 네.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또 갑자기 격분해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해소되지 않고 명태균 때문에 더 커지고 있는 상태.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도 김건희 씨 때문에 뭐 이 문제가 종당엔 해결되지 않을까. 이 정권의 말로가 김건희로 인해서 네, 좋지는 않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만약 복귀해서 네.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김건희 씨의 사법적인 부분은 특검을 임명해서 명쾌하게 해소하면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이 돌아올 수는 있겠죠. 어떤 죄목이 제일 심각하다고 보세요? 뭐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있고 명품백 수수도 있고 뭐 이제 공천 개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심각한 건 사실 공천 개입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 선거제도를 네. 농락한 것이거든요. 우리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데 네. 그 제도를 병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가장 큰 죄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지위를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네.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은 그냥 루머라 하더라도 그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권력형 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혹이 제기되는 것 모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권력형 비리자는 아니잖아요. 예. 권력형 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건 조금 낮춰볼 수는 있겠지만 권력형 비리는 매우 사소한 의혹이라도 그건 낱낱이 특별하게 취급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이 부분도 이제 뭐 시효가 조작. 여론조사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 네. 이 부분도 철저하게 규명해서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조사가 되기는 할까요? 지금 상설특검법이 통과는 되긴 했지만 또 그 만약에 특검 임명을 안 하면은 이게 또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이렇게 예전에 이제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이제 탄핵이 된 다음에 특별 그렇죠. 검사 예. 임명을 하고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그걸 바라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이 복귀해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네, 특감하고 와이프 것도 철저히 수사하고 네. 감옥까지 그럴 리 없죠. 보내겠어요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네, 뭐 이제 김현철이라고 네. 김영삼 대통령 아들도 감옥에 갔었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두 아들도 감옥에 갔었는데 네. 그렇게 전직 대통령들은 자기 친인척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윤석열만 맡고 있어요 지금. 이건 매우 잘못된 대통령이다. 네. 그래서 복귀 가능성도 없애야 되지만 복귀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예, 아까 예. 이제 말씀하셨는데 내일 오전에는 돼야 금요일에는 선고가 선고 기일이 이제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고. 왜냐하면 그 헌법재판소 주변에 12개의 학교가 있어요. 네. 그 학교에 가정통신문이 나가야 돼요. 그건 이제 경찰청이 협조해서 교육청에 협조를 구했고 교육청이 학교에 얘기해가지고 미리 가정통신문이 나갔습니다. 네네. 선고 전날은 단축 수업한다. 12시까지만 네. 수업하고 단축 수업한다. 선고 날은 재량 휴업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선고 전전날에는 네. 가정통신문이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전 수업만 하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오전 정도까지 나와야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그 아이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전 중에 안 나오면 이번 주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네. 결정적인 변수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의 석방이죠. 음. 지금까지 있었던 변수는 네네. 윤석열의 석방으로 기세등등해졌고 네. 심우정이 그렇게 해도 통제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최상목이 아니면 한덕수 대행들이 어떤 위법행위 위헌행위를 해도 통제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네. 내가 이런 결정을 하더라도
내가 내 지위에서 내 권한을 행사한 거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 난 통제되지 않아. 라는 시그널을 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으로 보여서 윤석열 석방이 지금 가장 저는 큰 변수였다. 아. 예. 지금 다른 변수를 만들려면 마은혁 임명시키는 것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 입과 어깨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제 내피서일 뿐이니까 뭐 좀 불안하신 분은 네. 청심환을 좀 드시고. 뭔가 그래도 정리가 잘 됐습니다. 네, 이슈를 제대로 끝장내는 끝장뉴스 프라임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남주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